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또 오후 2시 영상을 통해 찾아뵙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사업이 한국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 산으로 자꾸 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어쨌든 간에 오늘 움직임이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종목들의 흐름도 다소 좀 엇갈리죠. 어제는 좀 다 침체되는 분위기였어요. 왜 그랬냐면, 어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은행하고 이 비금융권 종목 기업들은 은행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민주당에서 오늘 또 이제 얘기 나온 거는 전자결제 정도 뭐 그 정도까지 기업한테는 좀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미래 특히 카카오그룹이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카카오그룹이 지금 현재 위기 국면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풀어낼 것이다. 이제 이런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또 카카오뱅크가 좀 주목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오랜만에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서 이제 뭐냐면은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이제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얘기 드렸으니까 벌써 이제 일주일 딱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주가 움직임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서 뭐 참 우리 그 시청자분, 구독자분들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가장 선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S, 그리고 LG CNS 등 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거기다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조그만 종목 중에서 솔트룩스를 보자 했는데 얘가 제일 빠릅니다. 얘가 제일 빠른데 솔트룩스는 제가 꼭 빼놓지 말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뷰노도 좀 쉬다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제가 7종목을 제시드렸는데 7종목의 흐름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는 제가 단적으로 미리 얘기 드릴게요. 미리 얘기 드립니다. 시장이 설령 조정받아도 조정장에서도 아마 빛나는 주가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가다가 이제 제가 얘기 드렸죠. 처음에는 좀 만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조금 약간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빠른 주가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제 슬슬 만들어 가죠. 지금은 좀 만만하게 발음이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만하게 가다가 점진적으로 속도를 내죠.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도 한번 거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라인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냐면 과기부 장관을 원래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다가 부총리가 두 명이죠. 기재부 총리 한 명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하고 이 두 명이 이제 부총리였는데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직을 내려놓고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올리겠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에 대한 의지 표현인데 핵심은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핵심 뭐겠습니까? AI예요, AI. 기후에너지환경부라고 이름 바꾸고 난 다음에 어제 관련된 종목들, 그것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정책 수혜주다. 태양광 쪽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쪽, 어제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도 움직임 좋았고, 오늘은 조금 쉬죠. 어제 급등들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책 수혜주입니다. 뭐라고요? 기간적으로 얼마큼 간다고? 최하 6개월에서 길면은 12개월 간다. 왜 이렇게 가냐? 이게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면 가장 권력의 힘이 강할 때예요. 권력의 힘이.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이제 의욕적이죠. 매우 의욕적입니다. 장관들도 의욕적. 그 밑에들도 이제 뭐냐면 주인이 어쨌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어쨌든 그 최고 통치자가 바뀌었지. 잘 보여야죠. 이쁘게 보여야지.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그런 산업 정책에 탄력성이 붙기 때문에 계속 정책이 나옵니다. 계속. 지금 LG CNS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뭐가 있냐면은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저녁에. 2조 원 규모의 국가가 주도하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해서 조만간에 이제 뭐냐면 원래 올 초에 진행을 했었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미뤄졌던 부분인데 다시 이제 뭐냐면 재입찰을 하겠다. 거기에 LG CNS, SK텔레콤 뭐 등등 우리나라의 빅테크와 데이터 센터 운영 경력이 있는 회사들이 다 대거 의향서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을 할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운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 네이버도 물론 운영 경력이 있죠. 지금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쪽보다는 전문적 운영자인 LG CNS나 삼성 SDS 이런 종목 쪽이 유리할 거고, 위탁 경영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 노하우는 LG CNS가 더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AI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뭐 대세는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인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저 해요. 방송에서는 하고 TV에서 조선 기자재 지난주부터 좋다고 했어요. 지난주부터. 방송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토마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난주부터 제가 기자재 좋다고 했어요. 근데 왜 안 하냐? 여기 유튜브에서는. 유튜브는 이게 시간 차이를 둬요. 방송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영상을, 그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2시에 영상 업로드하면 4시에 보는 분도 있고 그 다음날 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얘기하게 되면 그래? 그렇게 좋아? 그럼 꼭지에 산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 지금 현재 영상의 의도는 이제 막 시세를 막 만들려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처음엔 답답들 하지. 처음에 카카오가 55,000원 때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65,000원까지 갔어요. 비교적 많이 올라왔죠. 뭐 55,000원에서 65,000원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17%? 그 정도 주가 올라갔죠. 그때도 맨날 매치를 얘기했어요. 맨날 매치를. 지금 AI도 지금 제가 일주일째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쪽도 거의 한 4, 5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많이 밀린 그러니까 그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잖아요. 얘들은 이제 어차피 수익률이 좋아요. 20에서 30%. 조선기자재도 요즘에 오른 것들 많이 오른 거 20%, 30%막 40% 올라가는데, 이 게임이라면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뒤늦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자칫하게는 꼭지에 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AI주나 재생에너지 쪽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들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매수하기도 편하고, 그죠? 그러면서 꾸준히 수익이 지금 붙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얘기 드렸는데, 네이버 처음에 얘기할 때하고 LG CNS 최근에 다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 SDS, 한국화 컴퓨터. 한국화 컴퓨터는 제가 욕도 먹었습니다. 댓글에서 한국화 컴퓨터 한 2, 3% 빠졌다고, 그거 가지고서 너 그거 가지고서 지금 물 먹고 있다는 둥 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기왕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겠다고 한 이상, 많은 분들은, 절대 다수들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니까 그런 거는 그냥 웃고 넘기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앞에 사설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그냥 아낌없이 눌러주세요. 아낌없이, 제발 아낌없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한테 피해가는 거 한 개도 없고, 맞잖아요. 피해가는 거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제 돈 요구했다, 한국화 컴퓨터 수익 나면 그분, 그 댓글 다신 분은 저한테 용돈 좀 지급해야 된다고. 자, 시작할게요. 이제 목이 다 메이네. 자,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최근에 나온 뉴스들의 헤드라인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은행 핀테크 발행 허가로 상용화를 앞당겨야. 핀테크 들어가죠. 핀테크, 은행하고. 핀테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까지예요. 그죠? 뭐 하나 굳이 보태자면 삼성페이, 삼성그룹, 삼성전자죠. 스테이블 코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팩트예요. 대신에 삼성전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단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는 다 끝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삼성 페이가 다 탑재돼 있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삼성이 그거를 자사의 핸드폰을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본다면 서비스의 개념으로 탑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대세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바뀌니까 삼성전자가 이거를 여기다가 탑재하는, 전자지갑을 핸드폰에 탑재하는 거를 거의 그 부분을 끝내놓고 있다고 봅니다. 끝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법규가 제정되고 완비되면 아마 탑재를 할 거예요. 미국도 아직은 지니어스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게 이제 확정되고,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그게 실행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는
예전에 이제 삼성페이에서 뭐 페이도 남아 있겠죠. 페이도 탑재되어 있겠죠. 전자지갑을 여기다 넣고 자사에서 발행까지도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뭐냐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게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 어제 새벽에 나왔어요. 어제 스테이블 코인 단알 같은 것들 뭐 조그만 것도 올라가려다가 다 꼬꾸라졌죠. 올라가다가 다 꼬꾸라지고 물론 밀리진 않지만 올라가는 신용하다가 보합까지 밀린 종목들이 어제 태반이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냐 걔들은 기회가 없으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데 제가 그 회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NHN KCP니 무슨 단아라고 조인하겠습니까? 국민은행이 하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보고 야 너 우리 컨소시엄에 들어와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조금만 애들은 기회가 없을까 봐에 대한 우려가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확정적으로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핀테크까지는 해야 된다. 또 은행만 해야 된다.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뭐냐면 서클에 이어가지고 테더의 고위 임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지금 시중 4대 은행장 내지는 고위 임원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어제 나온 거는 이제 신한은행 만나고 있다고 얘기 나왔었고요. 왜 만날까요?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예요. 회사가 아니라 나라예요. 왜?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코인들 거래 규모가 3위에 전 세계 3위예요, 3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투기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글로벌 단의 가상 자산의 운영 주체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아요.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 들었다시피 글로벌 단의 확장, 그러니까 서클도 그렇고 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 송금이라든지 글로벌 단의 뭐 송금, 결제 막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죠. 왜? 한국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IT 리터러시, 모든 국민이 IT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치가 풍부하고 여기다가 인터넷 속도가 빠르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뭐 전국 어디 가든지 다 쓸 수가 있는 나라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실제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저기 지방 소도시 같은 데 가면 전화도 잘 안 터지고 와이파이는 꿈도 못 꾸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무료 개념인 나라도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외에는. 맞죠? 물론 요즘에 중국이 이제 그런 좀 공공재 개념으로다가 뿌리고 있습니다만 걔네들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아직도 우리만큼 원활한 송수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강점이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한국을 갖다가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 대신에 또 이제 민병덕 의원이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 스테이블 코인에 힘실리는 비은행 개방. 그러니까 은행만 해서는 안 된다. 문호를 여러 넓혀가지고 이게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라는 뉴스 제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어떤 장단점을 좀 보자고요. 이게 은행으로 단독으로 할 때 이건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이건 은행하고 그다음에 비은행 컨소시엄, 비은행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건 당연히 은행은 각자 하는 거죠. 각자. 은행도 각자 지가 알아서 하고 비은행도 각자 하고 이럴 때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발생될 수 있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걸 제가 이제 굳이 표로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시장 초기의 신뢰도는 은행만 하는 게 신뢰도는 높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단적으로 제가 얘기드립니다. 없습니다. 왜 없냐? 은행은 기본적으로 1차 수익의 가장 큰 게 예대 마진 금리 차이죠. 그죠? 예대 마진. 요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수수료예요. 수수료. 뭐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등 이겁니다. 근데 이 수수료 쪽에 있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가 너무 싸요. 싸도 너무 쌉니다. 그게 미국에서도 전에 그랬다고 제가 방송에서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미국의 JP 모건이나 이런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사업할래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얘들이 들여다보니까 어라?
예전에 뭐 송금하면은 한 건에 예를 들어서 10달러를 벌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니까 1달러도 못 벌어요. 1달러도. 어라? 이거 아닌데? 그,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뒤늦게 그야말로 그 차 떠난 다음에 차 세워 잡을 배 떠나간 다음에 뭐 배 잡을듯이 뭐냐면 은행들이 지니어스법 위험하다 이러면서 뒤늦게 로비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게 됐죠. 은행은 못해요. 은행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사업 구조와 이해상충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수수료가 너무 싸요. 싸도 너무 싸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은행만 하게 되면 신뢰도는 높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비은행권으로 한다고 하는데 비은행권에서도 이제 뭐냐면 빅테크 쪽 이쪽 해가지고 누구나 아는 브랜드가 한다면 그다지 막 신뢰도가 낮게 아주 뭐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위험하다. 어우 저거 진짜 위험해서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 혁신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은행이 하면 혁신이 안 돼요. 혁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은행권이어야지 혁신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연평균 시장이 은행이 했을 때 은행 플러스 비은행, 그 다음에 비은행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을 때하고의 시장 성장률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은행만 하면 연에 한 8에서 10%, 그러니까 완만한 성장세.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냐면 우리나라가 카드가 시작됐을 때, 크레딧 카드가 시작됐을 때 은행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때는 파급 속도가 느렸습니다. 굉장히 느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일반 기업체, 뭐 삼성이니 롯데니 현대카드니 막 이런 애들이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왜? 얘들은 프로모션을 할 줄 알거든요. 기업에서 영업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뭐 카드를 가입하면은 무슨 혜택을 주고 뭔 혜택을 주고 뭐 보너스제 그다음 캐시백 막 이런 걸 막 만들었습니다. 그게 은행이 한 게 아니에요. 전업카드사들 일반 기업체 카드사들이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비은행권들이 하는 거가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시장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런 이제 문제를 점을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얘만 할지 아니면 얘도 할지 아니면 은행하고 비오 이게 절충해서 이렇게 해서 갈지는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금융위가 원래는 주관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다가 금융위가 해체가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또 여기서 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저 자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면은 완전하게 이제 그 뚜껑이 곧 열릴 겁니다. 뚜껑이 곧 열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이제 방향이 나오겠죠. 이런 가운데 카카오가 결국은 제가 얘기 드린 게 맞아요. 뉴스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여기서 리스크는 이제 김범수 리스크죠. 김범수 리스크. 김범수의 지금 현재 구형이 실형으로 선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카카오 그룹에 매겨진 5억의 벌금형이 유지가 되느냐, 무죄 추정으로 다 갈 거냐. 문제는 1심에서 설령 무죄가 나와도 계속적으로 리스크로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까지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카카오의 김범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장에서 이제 뭐냐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의 지분이 매각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가장 유효적인 방안은 국내 기업과 글로벌 단의 어떤 기업이 결합이 돼가지고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 지분 요건에서 그러니까 10% 미만 쪽으로다가 지분을 낮추고 나머지 지분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해서 자기는 경영에서 빠진다. 이게 가장 좋은 방안이에요. 가장 좋은 방안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여의도 쪽에서 나오는 얘기 뭐 뉴스 여러분들 보세요. 뭐 제가 혼자만 뭐 주창 미친놈 같이 카카오 그룹의 김범수 지분이 팔릴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저는 그 있는 팩트를 가지고서 이거는 오픈 AI는 아니다. 얘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이제 오늘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카카오 올라와요. 분명히 주가 올라옵니다. 안 빠지죠. 이제 안 빠지죠. 그런 가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LG CNS나 네이버니 한국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하고 조그만 종목 중에 솔트록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죠. AI 주가 좋아지고 있어요. AI가. 카카오는 AI에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예. 카카오는 AI에서 분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AI 테마가 아니죠. AI 정책 수혜주에서는 제가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따로 가요, 주가가 움직임이. 걔들하고 같이 동조가 되지 않고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빠진다면 제가 더 이상 안 빠질 거, 카카오페이도 더 이상 안 빠질 거라 했어요, 분명히요. 이전하고 똑같다. 지난 7월 달에 한번 났던 일하고 비슷하고 아마 수일 내로 아마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세 중에 대세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누구냐? 만약에 좋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는 뭐 꽃놀이패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가지고서 꽃놀이패는 저기 저 아래 5만 5천 원 내에서 얘기한 건데, 어? 꽃놀이패는 맞아요. 왜? 카카오는 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뱅크가 있단 말이에요. 어? 은행만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세요. 카카오뱅크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다 제 영상을 보고 베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예전에는 이춘석이 그때 제가 다 AI라고 할 때 뉴스는 저는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할 때 뭡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정말 다음 날부터 다 기사가 바뀝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샀나 보다 이렇게. 지금 요즘 많이 영상들을 보시니까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뭐 하면 막 9천 뷰, 만 뷰, 2만 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인데 이거를 붕 떠가지고서 뒤늦게 보신 분들, 이게 실시간이면 저도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향후엔 라이브로다가 한번 여러분들 만날 거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이라고 한다면은야 지금 당장에 내가 올리고 나서 딱 해서 야 지금 좋습니다 사요, 이거 좋습니다, 이건 관심 가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면 좋지. 근데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 본 사람들이 그래? 날짜 체크도 안 하고 그래 이거 좋아? 그러면 엄한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엄한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좋은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시세를 만드는 거를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이제 시세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 카카오 5만 5천 원대일 때처럼, 그때 5만 5천 원에서 그때도 이제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좋아질 거다. 그때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얘는 꽃놀이 패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이런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거다 얘기했던 거니까. 그럼 6만 5천 원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 온풀법에 대한 부분이 단기 리스크가 있다. 조금 밀렸죠. 근데 느닷없이 김범수 구형 얘기 나왔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거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분명히. 다만 뭐냐면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보다는 하락폭이 적을 거다. 이제 하락 방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그죠? 스테이블 코인 쪽은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가 그 틈새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카카오의 움직임이 뉴스 기사로 계속 나와요. TF팀에서 뭘 하더라.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어젠가 테더하고 같이 어떤 심포지엄 같은 거, 세미나를 갖다가 개최를 하고 거기서 사업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속 얘들이 호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이 시장을. 이 시장이 절대 강자가 될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드립니다. 절대적인 강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주가 좀 빠진 거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몇 배로 보상받을 겁니다. 몇 배로.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거를 그다음에 AI 이거는 6개월에서 1년 가요. 6개월에서 1년 갑니다. AI. 왜?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AI가. 지금 정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뭐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IT 벤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바이오 뭐 등등,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바이오 헬스 이런 것처럼 제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게 AI예요. 관련주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래야. 돈도 쏴요 지금. 아까 LGCNS 그 데이터 센터 얘기 드렸잖아요. 2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곧 입찰, 응찰 받아가지고 다음 달까지 입찰 의향서 내고, 그 다음에 입찰하겠죠. 그 다음에 내년 초 상반기 정도쯤에서 뭐냐면 SPC 구성하고 거기서 상호 협약서 작성한다. 뉴스 나온 내용이에요. 이쪽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저처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 40년 했습니다. 40년. 2년 빠진 40년. 38년 했습니다. 38년. 온갖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에 대한 신뢰와 공감이 있다면 좋아요, 구독을 팍팍 눌러주시고요. 이쪽은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그룹이 하는 최근의 행보를 계속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를 종합해가지고 제 의견과 그 뒤에 숨은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그 정보를 해석 전달, 어떻게 본다면 뉴스 읽어주는 남자가 되는 거죠. 응? 어떤 뭐 경제를 읽어주고 무슨 공시 읽어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뭐 주식 읽어주는 뭐 그런 채널들도 있고 하다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정보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야말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당 종목들에 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옵니다. 자, 영상 마칠 건데요. 늘 그렇다시피 좋아요, 구독 어떻게 하라고? 팍팍팍. 사정없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 아침 8시 쇼츠를 통해서 시황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